오늘 하루 회사에서는 최대한 웃으며 넘겼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지하철에서는 발을 밟혀도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가족이 저녁 먹었어? 라고 묻는 순간 유난히 날카롭게 지금 좀 말 걸지 마 라고 내뱉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 후회합니다. 왜 하필 가장 내 편인 사람에게 더 쉽게 화가 났을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냈다는 사실은 깊은 죄책감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래 못된 사람인가, 이 관계가 잘못된 걸까 라고 성급히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날카로운 반응만으로 사람의 본성이나 관계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화가 어디에서 흘러오는지, 그리고 상처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운 관계에는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투를 고르는데 가족, 연인, 오랜 친구 앞에서는 표정과 말이 먼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만만해서라고 단정하기도,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넘기기도 쉽습니다. 둘 다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지는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무시된 날 별일 아니라는 듯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연인이 설거지를 미뤄둔 것을 보고 크게 짜증을 냈습니다. 설거지가 정말 문제였을까요? 설거지가 불편함의 마지막 계기가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전부터 쌓인 무시당한 느낌, 피로, 해결되지 않은 긴장이 반응의 크기에 함께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지가 연인을 덜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가 아니라 감정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에서는 한 영역에서 생긴 스트레스가 다른 가까운 영역의 관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스필오버, 즉 번짐으로 설명합니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일기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그날 경험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같은 날 부부 갈등도 더 큰 관련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높은 스트레스를 겪은 날에는 갈등도 더 컸습니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반드시 싸운다는 예언이 아니라 일상 스트레스와 갈등이 같은 날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뜻입니다. 바깥에서 받은 압박은 퇴근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머릿속은 방금 들은 말이나 해야 할 일을 반복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평소라면 넘길 자극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아직도 안 했어? 같은 사소한 장면이 실제 크기보다 크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상황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폭언이나 분풀이의 면허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곤했으니 소리를 질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친 날일수록 반응을 잠시 늦춰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스트레스의 번짐은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 역시 자기 하루의 피로를 안고 대화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순간에는 누가 더 나쁜지를 빨리 가르는 것보다 우리 둘 다 지금 평소보다 여유가 적을 수 있겠다라고 조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물론 상대의 상처 주는 행동을 묵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를 다루기 전에 지금의 온도를 먼저 낮추자는 제안입니다. 또한 사회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한 곳에서 받은 자극 뒤 다른 대상에게 공격적 반응이 옮겨가는 전이 공격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그날의 상황, 관계의 갈등, 개인의 조절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실에서는 원래 화가 난 대상에게 바로 말하기 어렵거나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상사에게 느낀 억울함, 고객에게 받은 무례함,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걱정이 그렇습니다. 감정은 출구를 찾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작은 행동이 그 출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말 안에 사실은 오늘 나는 너무 무시당한 기분이었어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 설명은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처를 정확히 찾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를 모르면 우리는 가장 손쉬운 표적과 계속 싸우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내 화의 70%는 이 대화 이전에 시작됐을 수 있다고 알아차리면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선택할 공간이 조금 생깁니다. 숫자 70은 측정값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점검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가까울수록 생겨나는 기대와 해석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생깁니다. 내 기분을 알아주길 바라고 힘든 날에는 조금 더 배려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낯선 사람이 하면 지나가는데 가까운 사람이 하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네, 내 편이 아니네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화는 종종 무시당함, 외로움, 실망, 부담감 같은 1차 감정을 단단하게 덮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욕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작은 사건이 더 큰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내 마음을 자동으로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는 내 하루를 전부 보지 못했고, 나 역시 상대의 하루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아야지라는 기대가 커질수록 확인하지 않은 추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민지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민지는 연인에게 왜 매번 내가 말해야 해? 라고 말하고, 연인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라고 맞받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은 행동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오래된 부담감의 폭발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 폭발만 보고 그 앞에 피로를 놓칩니다. 이 장면에서 대화의 목표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예민한지 판결하는 대신 지금의 사실과 감정을 나눕니다. 설거지가 남아있는 걸 보고 화가 났어.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계속 무시당한 기분이 남아있어서 더 크게 반응한 것 같아. 지금은 20분만 쉬고 이 일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고 싶어. 이 말이 늘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왜에서 나는 지금 무엇이 쌓였는지로 주어를 옮기면 상대가 방어해야 할 재판이 아니라 함께 풀 문제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그 관계가 반드시 잘못되었다는 오해입니다. 갈등 자체는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준은 화가 난 뒤에도 위협, 모욕, 통제 없이 대화와 회복이 가능한지입니다. 둘째, 무조건 참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화를 누르는 것만이 조절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를 억지로 참거나 머릿속에서 계속 반추하는 방식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작정 눌러두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셋째, 나는 원래 가족에게만 화내는 사람이라는 낙인입니다. 사람은 고정된 유형이 아닙니다. 수면, 과로, 대화 방식, 생활의 부담이 달라지면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턴은 이해하고 바꿀 수 있는 대상이지 나나 상대를 규정하는 꼬리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하기 전 화의 출처와 대상을 딱 2줄만 적어보는 겁니다. 화가 올라올 때 메모장에 짧게 적습니다. 출처, 오늘 업무에서 받은 압박. 대상, 지금 내 앞의 가족.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행동 중 실제로 조정할 것은 무엇인가를 덧붙입니다. 이 기록은 감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피로와 지금 필요한 요청을 분리하기 위한 작은 멈춤입니다. 둘째, 감정이 과열될 때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반드시 돌아올 시간을 정하세요. 지금은 말이 거칠어질 것 같아. 3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해보세요. 핵심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시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을 마시고 호흡을 가라앉힙니다. 휴식은 회피가 아니라 대화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셋째,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관찰, 영향, 요청의 순서로 대화법을 바꿔보세요. 당신은 항상 무책임의 대신 오늘 설거지가 남아있는 것을 봤어. 내가 혼자 맡는다는 느낌이 들어 지쳤어. 이번 주에는 저녁 정리를 어떻게 나눌지 같이 정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관찰은 평가보다 구체적이고, 영향은 내 경험을 말하며, 요청은 다음 행동을 향합니다. 내가 지금 화난 이유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라는 한 문장도 좋은 시작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향한 화는 그 사람이 화의 진짜 원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 말하지 못한 억울함,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움이 상처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다음에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을 때 바로 답하기 전 속으로 묻는 겁니다. 이 화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됐나? 그 한 질문이 화를 없애지는 않아도 누군가에게 닿기 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 위협, 물리적 행동이 있거나 화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지역의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마음을 더 정확하고 다정하게 이해하는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구독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